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영일만 3산단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선도할 K-로봇밸리가 구축됩니다. 뉴로메카와 포스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이 손을 잡고 덴마크 오덴세, 미국의 피츠버그를 능가하는 글로벌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로메카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포항 로봇 비즈니스베이로 이름 붙여진 포항 로봇밸리 조성 사업은 로봇 분야 강소기업 뉴로메카가 주도합니다. 뉴로메카는 영일만 3산단에 1,200억 원을 투자해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신사옥을 짓고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서울 본사와 연구소 등을 포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뉴로메카 신사옥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춰 포항 영일만 산단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10년 내에 우주산업, 우주항공 로봇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포항시가 이 우주산업 로봇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협약을 맺고 포항 뉴로메카 신사옥 안에 로봇 공동 연구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제철소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 로봇을 뉴로메카와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또 현재 포항 지곡동에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도 영일만 3산단 뉴로메카 본사 옆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로메카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가 한 곳에 모여 로봇 산업 클러스터의 면모가 갖춰지게 됩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면 그 지역에 이제 부품 기업도 들어오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들어오고 또 인력 양성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좋은 생태가 형성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 245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포항시는 뉴로메카가 선택한 영일만 3산단을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영일만 3산단에 대규모 로봇 단지가 만들어지고 로봇 기업들이 거기에 속속 입주하게 돼서 로봇 산업 또한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산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의 2차 전지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면 뉴로메카는 앞으로 포항의 로봇 생태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 실리콘솔루션은 최근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연간 5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연간 생산량 550톤은 전기차 27만 5천 대의 음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실리콘 음극재 기술 스타트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 포스코 실리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당시 현장 지휘관인 이모중령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사건 축소 의혹을 낳았던 국방부 조사에선 이중령을 포함해 대대장 2명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경찰은 사단장 포함 8명을 입건했는데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해병대 이모중령이 이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상병이 속했던 해병 1사단 제7표병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중령은 로프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대원들을 수색에 투입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 책임도 짚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여단장과의 통화에서 기상으로 인한 작전 종료를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했지만 안 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중령 측 변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이 수색 명령을 내리고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상부기관의 단편 명령을 누락한 과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8일부터는 54단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임 전 사단장이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명령을 바꾼 겁니다. 그것들이 합쳐지면은 바로 고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 결과에선 혐의자로 포함됐지만 국방부의 사건 이첩 때 빠진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등 윗선 포함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지휘 계통에 있는 윗선까지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가운데 포항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농사 시작부터 농민들은 쌀값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기후변화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지만 쌀값만 안정적이다 못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럼에도 농사만큼은 풍년이길 기원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대송면 들녘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포항 지역 논 5,573헥타르에서 6월 초까지 모내기가 이루어져 약 3만 8천여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생종인 해담벼는 8월 말에 수확돼 추석 차례상에 햅쌀로 오릅니다. 농민들이 조생종을 선택한 이유는 일찍 수확해 묵은 쌀보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전에 비가지고 우리 추석에 농가에 같이 먹음으로써 좀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값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겁니다. 풍년을 기원하러 나온 동료 농민들은 쌀값 하락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수확철 20kg 기준으로 4만 9천 원 선이던 쌀값이 이달에 4만 7천 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매입 등 대책을 세우는 걸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도 탐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도는 쌀 재배를 권장하고 쌀 보관업자만 이익이라며 가루쌀 등 타작물 유도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하고 임대 비용에 그 돈을 소모하지 말고 그걸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가 그러면 타작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수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4년 65.1kg에서 지난해 더 떨어질 게 없다는 56.4kg에 도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쌀 소비량 감소 마지노선에 희망을 걸고 힘겨운 한 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철강의 초격차 제조 경쟁력 확보와 2차 전지 소재 적극 투자 등을 골자로 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신사업 미래 소재 분야를 발굴 육성하고 3년 내 유망 선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고 스톡 그랜트와 주식 보상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도 나섭니다. 포스코그룹은 장인하 회장이 포스코 미래혁신 TF를 가동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도 의회에서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북 사과의 위기와 혼선을 빚는 늘봄학교, 심각한 저출생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사과의 위기가 도정 질문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상 저온과 일조량 부족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의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온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저병을 비롯한 병충해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비가림 시설이나 다축형 재배 등 선진 재배 기술을 도입해 대응하는 한편 유통 단계를 줄여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보니까 사과 면적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축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량은 우리 3배더라고요. 헥타당 58톤, 우리는 헥타당 16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사과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과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금은 사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범 실시 중인 초등 늘봄학교가 인력 부족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육청의 늘봄 사업과 경상북도의 돌봄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촘촘한 보육 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출생 정책에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2명은 20평대, 3명은 30평대, 4명은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등.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다 내야 돼가 그래서 온 동네에서 키우는 그 대신에 전문가가 키워주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서 이 밖에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포항과 울진 등 8개 지역과 비지정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문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구미 지역의 소음 피해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운반할 전용 선박이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주말 170톤급 쓰레기 운반선인 경북 0726호를 투입해 울릉도의 해양 쓰레기 60톤가량을 육지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에서는 해마다 400톤가량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높은 파도와 민간 화물선 이용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황성공원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분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황성공원은 89만 제곱미터 중 57만 7천 제곱미터를 옛숲의 원형을 복원해 도심숲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휴식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밀반입해 유통한 외국인 마약 사범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를 밀반입해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태국인 마약 사범 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